코스피 앤 코스닥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 5,100 야 이거 뭐야 맞아 근데? 어제가 와 5,100 5,100 가까이 갔다 막 이랬잖아요. 오늘 고가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코스피는 네. 5,183까지 찍었습니다. 와. 오늘 고가가. 최고가 찍어 미쳤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오늘 고가 1,133까지 찍었습니다. 와 그리고 종가도 1,133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와,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해. 와. 야. 의원님이 또 이쪽 전문가시니까 네 여기서 이제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코스피 5천 특위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인가 이제 저기 오찬을 했었는데 오찬 그 자리에서 하셨죠. 이제 대통령께서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토큰 증권 등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닥 3천까지 가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제 법 제도적인 뒷받침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사실은 이 코스닥이 개장된 게 96년도예요. 그때 코스피가 1000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지수가 코스닥이 1000? 예, 96년 개장할 때. 개장할 때. 근데 대장이니까 시작하는 거지 예, 천으로. 그러니까 2000년도가 최고치였는데 2,925포인트였어요. 오. 3,000포인트까지 거의 근처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1,000포인트 밑으로 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아니 거예요. 엄청 떨어진 거네요. 엄청 개장했을 떨어진 거예요. 때보다도 떨어져 있었던 그랬었어? 거예요. 그렇죠. 3,000까지 간 적 천 넘은 게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 2,925포인트까지 우와. 찍었어요. 그게 2000년이에요. 26년 전에.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그냥 코스닥 3,000 쓰닥이 그냥 허황된 뭐 그런 건 아니다. 처음 알았네. 그럼 앞으로는 코스닥 가겠네요.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분석을 하거든요. 하나는 그동안 이제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한 110% 오를 때 코스닥 한 6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키높이를 지금 맞추는 거다. 그런 과정에 그런 게 하나가 아니 있고. 의원님 제가 기억이 좀 불확실해서 그런데 그거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코스닥이 네. 애초에 100으로 시작했다가 숫자가 하도 이게 안 올라오고 자꾸 까지니까 곱하기 10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책에 심리 저거 하려고. 예. 아 심리적으로 너무 심리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100으로 시작했는데 막 70, 60 막 이렇게 가니까 그거를 700, 600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00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거든. 아, 그 정도였는데 코스닥 와.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래서 정부 즉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코스닥 3,000이라는 목표치를 좀 제시도 했고 아 그래요? 또 그동안에 저희가 코스피 5,000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등을 많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해서 시장의 신뢰를 지금 거의 많이 회복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3,000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분차분 해나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비율이 4.5%밖에 안 됩니다. 전부 개인 투자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단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그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것들의 투자를 좀 더 이쪽으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 그 투자 펀드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 펀드에 투자하면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데에서 이제 그 기금을 운영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코스피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경 안 코스피 쓰는구나.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코스닥도 거기에 이제 그 평가 항목에 이렇게 넣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 거기다가 아까 예. 그 디지털 기반으로 코스닥이 성장할 수 있게 더 방안을 마련하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 베이스로 주식 투자나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플랫폼 만들고 하는데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걸 대통령이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 저도 대표 발의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저 발의될 거거든요. 정부랑 거의 협의가 끝나가지고 그거라든지 뭐 토큰 증권이라든지 그렇죠. 디지털 그 토큰 기반의 증권. 많은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주식 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은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또 코스닥이 지금 PER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요? 좀 지금도 고평가돼 있다 이런 아, 시각도 그래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그러니까 코스닥. 왜 그러냐면 이제 이 2000년도에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기준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5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800개로 거의 3배 이상 아우. 늘어나 있거든요. 그 정리 한번 해야죠. 근데 시총은 똑같아요.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이 부실기업들이 많다는 거고. 부실기업 정리해야 돼. 그래서 부실기업 상장 폐지하는 것들에 대한 요건도 지금 그 강화시켜가지고 예. 그 시가총액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되면은 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그 기준들을 상당히 강화시켜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더 강화시키는 거로 이렇게 저 제도가 지금 바뀌었는데 예. 그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부실기업들에 대한 퇴출이 이루어지고 또 신규 기술이나 벤처 회사 같은 데가 이제 새로 신규로 상장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네. 그걸 다산다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이제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기술력이 있는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을 도와주고 또 부실기업 같은 건 빨리빨리 퇴출시켜가지고 퇴출시켜야 돼. 왜냐하면 부실 기업을 주가 조작의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예. 대부분이 주가 조작하면 다 그런 부실기업이죠. 그거 봐. 좀비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같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있으면 미국의 나스닥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GDP가 우리나라의 16배가 넘잖아요, 미국이. 예. 그런데 2000년도에 상장 기업이 5,000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0개로 줄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오히려. 이제 그런 우량 기업, 그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그 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진짜 그런 얘기를 세게 해주셔야 요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주가에 네. 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하는 중복 상장은 반드시 이제 그거 빨리 좀. 문제를 이제. 네. 미국에는 중복 상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물적 분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기어물토하고 와. 마무리가 됐습니다. 5,229로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5,200선입니다. 5,200이야? 네, 와, 좀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사상 최고치를 또 와. 돌파했고요. 와. 우리가 뭐 벌써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최고치, 나올 네. 때마다 최고치 하는데 맞아요. 거의 뭐 하루에 뭐 50씩 100씩 이렇게 올라가는 와. 상황이니까 뭐 어쨌거나 역대급 사실은 강세장이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계속 함께하고 있는 한 복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코스닥도 1164로 와.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네. 네. 그래서 사실상 코스닥 관련해서는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달 15일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만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24.79%가 오르면서 코스피 수익률을 이제 앞서고 거의 주요 증시 관련해서 상승률 현재 연초부터 얘기하면 1등이에요. 우리 코스닥이.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다 여전히 뜨겁고 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근데 코스닥이 그 부실 기업은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기를 내 가지고. 네. 그럼 네. 코스닥 얘기 그냥 잠깐 먼저 할까요? 오늘 네. 메인 비전 아닌데. 할까요, 말까요? 해야 돼. 왜냐하면 건강한 네네네. 주식 시장을 만들고 투자가 들어와야지. 맞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그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대목도 있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르기 시작한 날, 예를 들어 뭐 15일부터 시작했다, 16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그 전날 뭔 일이 났었냐? 뭐 예를 들어서 큰 바이오 회사가 뭐 조 단위로 무슨 뭐 글로벌 빅파마하고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냥 올랐어요. 그럼 그 전날과 그 다음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날 유일한 변곡점을 만든 팩터는 뭐냐? 뭐예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입니다. 아, 진짜로? 그거밖에 없어요. 와, 네. 대단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겨우 말 몇 마디로 올랐다는 거야? 라고 해서 정부 여당의 그 메시지를 우습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본적으로도 코스닥 시장에 있는 회사들은 주로 누구냐? 테크, 신기술, 예를 들면 스타트업 뭐 그런 회사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 정책, 금리 같은 큰 규모의 뭐랄까요? 그런 어떤 정책 모멘텀에 원래 민감한 주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간단한 원리예요. 이제 막 신기술이 있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 기술에 관련해서 투자하겠다, 마켓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날개 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시장을 키우고 지원하겠다는 말이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그냥 허언이거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건 모멘텀으로 원래 기능을 하는 말이에요. 다만 그동안은 그걸 안 믿었다을 뿐이에요. 아, 신뢰가 없었어. 뭐 살리겠어? 아, 그냥 하는 그렇지. 얘기겠지. 아. 이건데 이제는 이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라는 걸 해버리니까. 코스피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어. 신뢰가 어음이 아니라
현찰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현찰 멋있다. 넣겠다는 선언처럼 보이니까 그 현찰을 받는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대박이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오케이. 그럼 올라갈 것 같아라는 걸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2,500, 2,400에서 출발해서 지금 5,200이란 말이에요. 야, 3,000대부터 들었던 거예요. 고점 아니야? 지금 들어가도 돼요? 제가 이걸 몇 달째 듣는 질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쭉쭉 올라갔던 이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실적이 좋아요. 우리 회사들이 잘합니다. 삼성 1등, 하이닉스 1등,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할 거 없이 다 실적이 좋아요. 네. 기본으로 원래 흔들리지 않는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두 번째. 그 실적에 대해서 옛날에 가치 평가할 때는 점수를 낮게 줬어요.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야, 왜 우리가 미국에 있는 회사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팔고 우리가 마켓슈어가 더 높은데 우리는 왜 할인 평가야? 이제 우리 인정 못해라고 할 때 그래 한국도 달려봐야지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곱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옛날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곱하기 가치 평가 기준을 올리니까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저평가야. 어디보다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정당화되지만 네. 올라가는 것도 여전히 싸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요 논리가 코스피를 끌어올렸어요. 흔들리지 그렇지. 않는 거죠. 네. 실적 있지, 저평가돼 있지, 갈 길 멀지, 네. 문제 없지. 이런 논리가 사실 탄탄하게 받쳐줬거든요. 네.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신생이고 아직 신기술이고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않는 실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부족한데 이럴 수 있습니다. 부족해요. 자, 그다음에 너 예를 들면 코스피, 삼성, 하이닉스 여전히 싸다 우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너 이 곱하기 너가 평가받는 거 주가 이렇게 고려해보면 너 지금 싸라고 말하면 비싸요. 비싸. 코스닥 비싸다. 솔직하게 가는 거다. 비쌉니다. 비쌉니다. 비싸. 뭐 어떤 회사는 이익 대비해서 7,000배 평가를 받기도 해요. 와.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속사는 내용은 다른 게 있습니다만 그냥 그것만 보면 실적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비싼데 이럴 수 있죠. 거품인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그러지 않았는데 코스닥은 잘 보세요. 올린다는 정보의 얘기는 믿었죠. 활성화한다는 건 믿었어요. 그래 여기 하고 들어가 봤더니 비싼데 아직 좀 확언하기는 조금 두려워. 시장은 올라갈 것 같은데 종목은 조금 두려워.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시장에 투자하면 되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ETF가 팔리는 겁니다. 너무나 현명한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ETF가 그래서 코스닥 ETF가 모든 수익률 중에 현재 다 1등이에요. 이 묘안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시장은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만은 개별 종목은 약간 신뢰하기 어렵고 조금 지켜봐야 될 때 ETF를 통해서 시장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면 코스피랑은 상승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야, 삼성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올려고 그래서 삼성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 주가가 차지하는 코스피 비중이 크니까 그것만큼 코스피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방식인데 지금 코스닥은 약간 다르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에 투자하니까 ETF가 올라간 거예요. ETF가 올라가면은 ETF 안에 있는 종목을 ETF가 패시브로 매집을 사후에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조금 어려운가요? 이런 겁니다. 사과가 올라갈 것 같아, 배가 올라갈 것 같아 해서 직접 사과 배를 산 게 코스피였다면 지금은 사과가 좋은지 배가 좋은지 포도가 좋은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과일 바구니를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과일 업자는 과일 바구니가 잘 팔리니까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럼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면 업자가 바구니에 넣는 사과 배를 사야 돼요. 사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구니가 팔리고 있고 바구니가 팔리니까 뒤이어 바구니 안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그냥 사지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다르죠. 지금 코스닥은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코스피와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갈 때는 조금 비쌀 수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를 좀 확실하게 해가면서 다져가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과일을 사야 되나요 하는데 여러분 과일은 비유. 비유란 건데 지금 뭐 어떤 과일을 사야 되냐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잠깐 좀 맞아요. 최경영 기자한테 넘어갈까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언론 보도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도 좀 같이 좀 해도 좋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언제 실적? 이게 4분기 실적이요. 4분기 실적 발표 났잖아요. 얼마 전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또 났어? 오늘 났잖아요. 나 오늘 또 새롭게 났어? 예, 오늘, 네, 얼마 전에 난 거는 네. 잠정치. 예. 오늘은 확정치. 확정치야. 네. 뭐 계속 주가 올리려고 뭐 잠정치 나눠서 계속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회사도 있고 잠정 확정 이렇게 내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났다 싶어가지고. 뭐 우리 네. 얘기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쫙 나왔더라고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6번입니다. 6번 보니까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해가지고 43조 벌었다. 그리고 분기에 한 20조 벌었죠. 20조 한 1,0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벌었죠.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쭉쭉쭉 번 것만 쭉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오늘 이제 약간의 이제 눌림목 현상.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좀 내려갔죠. 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계속 올랐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다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삼성전자 앞으로도 좋을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43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만 딱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공시자료 보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기계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분기에 20조 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잠적 실적도 그렇고 다 이야기한 거야. 네.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야기한 거야. 네. 유튜브에서는 아마 한두 달 전부터 이야기했을걸? 네. 한 20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무슨 이제 물론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한 거 그대로 쓰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딱 그 시간에 영국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떻게 썼는지 저 헤드라인을 좀 보십시오. 저 헤드라인은 삼성이 반도체 칩의 호황 덕분에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선두권만큼은 아니야 라는 게 저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두권은 아니야 라는 게 지금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에는 HBM 아직까지 물론 이제 이번 공시에는 1쿼터 때 HBM4 뭐 아마도 양산할 것이다. 양산해가지고 뭐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관한 의구심도 같이 이렇게 등가적으로 써주는 거거든요. 실적 공시를 할 때 예.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네. 나무랄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 뭐 58%인가 그럴 거예요. 와. 어마어마해요. 예. 100원짜리를 팔았는데 58원을 가져오는 거야. 와. 엄청난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매불쇼 영업이익률보다 더 좋은 거야. 와. 엄청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그거는 코멘트는 없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20%대 이 좋은 지금 호황에 네. 20%대란 말이죠. 그러면 예. TSMC랄지 하이닉스랄지 뭐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더블에서 더블 정도 차이가 나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안 좋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리딩팩은 아닌 거지. 선두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봐주는 시각들이 필요하다. 특히 이렇게 굉장히 좀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네. 이것저것 짚어주는 기사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안 좋다 그럴 때는 막 그냥 맨날 안 좋은 것만 쓰고 네. 좋다 그럴 때는 맨날 좋은 것만 쓰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좋게는 봅니다. 좋게는 보는 이유가 숫자로 하나하나씩 이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코스피 그래프를 3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보여주시면 2004년부터 코스피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돼 있는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수십조 단위였어. 한 해. 최욱 씨 이해되시죠 지금? 잠깐만요. 예. 그래프를 좀 찾고요. 혼자 말을 계속 하는 게 예. 참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가 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니 약간 좀 눈동자가 흔들려 지금. 예, 눈동자가 지금 눈동자가 많이 지금 약간 흔들리기 흔들렸습니다. 때문에 예. 조금 좀 쉬어가야 되겠다. 자, 이게 보면은 예. 그래프가 가로축이 이제 연도고 예. 세로축이 뭐야? 그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인데 예. 영업이익이야. 근데 예. 2004년도 보면 막 50 몇 조잖아요. 2004년에는 50조?
네. 어. 50조죠. 근데 저 끄트머리가 2024년이죠. 2024년에는 190조. 190조죠. 예. 네.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이게 코스피 영업이 코스피 전체. 코스피 전체 아, 그렇지. 기업들의 그 얘기를 해줘야지. 나 뭐 무슨 그래프인지 무슨 몸무게 그래프인지. 해줬잖아. 자, 그래서 끌어오르죠 이제. 왜 싸워? 자, 이제 쫙 올랐네 영업이익이. 자, 그랬는데. 190조까지 올랐죠. 예. 올랐지. 올랐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2025년 3분기까지 보니까 한 180조 있더라고. 근데 4분기 때 지금 삼성전자나 이쪽이 한 20조씩 했잖아요. 네. 그럼 4분기를 합친 게 아니잖아. 네. 생각해 보니 2025년 지난해 한 250조 언더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전체가. 250조 정도. 250조. 예. 그러면 제가 이제 2024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야. 2024년. 2024년에 우리가 제일 높게까지 갔어. 190조까지. 190조까지 갔어. 네. 근데 지난해 한 250조 했고 올해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가지고 100조씩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합해서 400조가 넘을 것 같아. 아이고 뭐. 그러면 대단한데. 2024년도에 190조였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2배 이상 오른 2배 이상 오르는 겁니다. 더블 이거. 이상 오른 거죠. 예, 이거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럼. 지수가 202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거의 한 10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랑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실적이랑 숫자랑 거의 지금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는. 지금이 이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네, 근거 있는 상승이다. 근거 있는 숫자, 근거가 있잖아요. 아, 예, 예. 네.